여행에서 만난 아내와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정 씨. 아내는 질투심이 많았지만 정 씨는 그마저도 귀여워 보였고 애교가 많은 아내 모습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런 질투심으로 정 씨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을 위기라고 하는데요. 정 씨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 직원을 아내가 갑자기 말도 없이 해고를 시킨 겁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뚝 떨어졌고 정 씨의 집은 냉기만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아내분이 평소에 질투심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기자. 네, 일단 이 연애 때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정 씨랑 정 씨 아내는 제주도 여행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가면 또래 남녀들끼리 어울려서 놀잖아요. 그렇게 놀다가 아내가 즉흥적으로 우리 다음 날 둘이서만 여행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하.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원래 좀 귀엽고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좀 많았습니다. 이 정 씨가 거래처 여직원들이랑 얘기만 해도 질투를 했고요. 학교 후배들이랑 우연히 만나서 인사만 해도 옆에서 째려보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이니까 뭔들 안 귀여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정 씨는 그마저도 그냥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귀엽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집안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자,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정 씨하고 정 씨 부모님 패션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타겟은 20, 30대입니다. 20, 30대한테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옷을 판매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독 에이스가 한 명 있었어요. 아하. 이 에이스는 한 30대 초 여성인데 우리 소위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였어요. 예. 이 사람이 옷 딱 입고 딱 찍어놓고 올리면 바로 완판이 됩니다. 아하. 아주 이제 인기 있고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뭐 이 여성도 이 직원도 처음부터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 이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SNS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서 인플루언서 됐고 또 패션 가격 되게 좋고요. 예. 유행한 옷도 잘 캐치한다고. 이 사람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냥 머리에 이고 살아야죠. 저런 직원이라면.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인플루언서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은 정말 네 사장님으로서는 천군만마죠. 진짜로 이 친구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뜨면서부터 회사의 매출이 10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둘까 혹시 뭐 이직할까 전전긍긍하게 돼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어라. 연봉도 원하는 대로 당연하죠. 올려주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옷에 대한 이제 특성상 사실은 이제 저녁에 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찍어서 올리다 보면 좀 저녁에 또 젊은 여성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옷 쇼핑을 하니까 밤에 많이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올라오면 막 그 고객들이 질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남편한테 계속 이제 이 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아내가 도대체 왜 이 밤에 여직원하고 통화를 하냐 아하. 이러면서 이제 질투심에 폭발된 겁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아내가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남편과 저 인플루언서 여직원 간에 뭔가 좀 수상한 뭐는 없었던 거예요? 수상한 뭐는 없었고요. 일적인 대화로 통화하는 건 사실인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 에이스 직원이 그럼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을 때 수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았는데 전화 받을 때 옆에서 자기 아내가 듣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더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자가 오게 되면은 이 정 씨가 사실 문자도 보여줬어요. 혹시 오해를 할까 문자 아하.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동생들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아내가 절대로 질투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상당히 질투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질투를 넘어서 혹시 의부증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성이 지금 상당히 남성, 정 씨를 쭉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렇게 뭐라고 갈구는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남편은 참 답답한 거죠. 예. 일단 뭐 남편은 저렇게 떳떳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 아내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됐겠죠, 이 기자. 네, 근데 이 아내의 질투가요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부모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이 여직원이 굉장히 예뻐 보여서 이 부모님이 직원 들어오고부터 이렇게까지 매출이 올랐으니까 뭐 때마다 이 여직원에게 그 어떤 서비스 보너스 차원에서 여행 보내주거나 생일이나 명절 되면 뭐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까지도 좀 선물로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 부모님은 그 여자애한테만 명품을 사주냐, 나를 사주셔야지. 며느리한테는 사주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아내 생일에도요, 이 부모님이 가방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됐잖아. 자, 그럼 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야? 자, 이 사업 자체가 뭐 좀 부모하고 이 자식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SNS 이 인플루언서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이 아내 입장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좀 격리 같은 거 대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안 왔고 아, 며느리한테 딱 한 부인한테. 번 왔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하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SNS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직원의 SNS를 아, 보면서 진짜. 아니 또 비싼 물건을 또 명품을 올렸네? 그럼 바로 정시한 전화를 합니다. 아, 저거 혹시 이러면서. 걔 또 샀던데 신상 샀던데 이거 당신이 사준 거 아니야? 자기 사준 거 아니야? 부모님 사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혼을 낸 겁니다. 아,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반응이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 글쎄요. 뭐 남편이 이렇게 막 핸드폰까지 보여주면서 뭐 할 정도면 정말 자신이 있는 건데, 근데 결국 그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아내가 이 직원을 이렇게 했어요. 사단을 냈어요. 네. 이 아내가 자 이제 이 직원이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에이스 직원이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옷을 다 발주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오냐 막 전화했더니 주말에 누구 부장님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당신 이제부터 일 나올 필요 없다. 우리 다른 사람 뽑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아서 퇴사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해고 통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땡땡땡 부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땡땡땡 부장도 아니면서 부장이라고 사칭을 하고 이 그냥 직원을 홧김에 잘라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갈 법도 한 게 어차피 프리랜서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잘 뭐 그렇게 꼬박꼬박 출근한 상도 아니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재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회사의 어떤 뭐 부장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아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차피 자기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회사에서 뭐 잘린다고 해봤자 뭐 아쉬운 건 회사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아내란 말이죠. 아내. 아니 세상에 그 와서 그 시부모님이 얘야 좀 와서 격리라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했던 이 아내가 왜 자기가 갑자기 막 부장을 사칭하면서 말이에요. 질투심에 눈이 멀은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씨하고 부모님들이 화를 냈어요. 네가 임의로 자를 수 있냐 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당당하게도 우리 가족 사업이고 남편이 사장님 나는 부장급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매일 그 예이스 직원하고 연락하는 게 불안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 예이스 직원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렇고 비싼 선물 사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사업상에서 예이스 직원을 챙겨주는 게 많은데도 이 아내는 그 예이스 직원을 챙겨주고 물건 사주고 전화하는 게 너무나 못마땅하니까 본인이 자격도 없으면서 그 예이스 직원을 부장이라고 호칭하고 그만두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야, 진짜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에 그냥 대들보잖아요, 대들보. 네. 이런 사람을 잘라버린다. 그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의심해서 당장 그러면은 그 회사 경영에 조만간 뭔가 먹구름이 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그 에이스 직원을 붙잡았는데요. 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그러니까 해버렸습니다. 이 여직원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해도 돼요. 맞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에이스 직원이 사라지니까 회사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직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의리 차원에서 이 회사 옷을 또 홍보해주고 입어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남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소장님 어쩜 좋아. 네, 그러니까요. 이 질투심이
네, 진짜 눈이 먼다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올라오면 객관성이 없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투심과 의부증의 차이는 아까 팀장님 의부증 얘기하셨는데 뭔가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에 의해서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질투를 하면 그게 이제 의부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이렇게 큰 손해가 났을 때는 아내가 유화성을 버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 직원한테 가서 사과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을 돌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미 마음이 돌아선 마당에 아무리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도 아내가 이게 진짜 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해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일 잘하는 여직원을 질투한 아내. 아, 이게 제멋대로 그냥 나 부장인데 하면서 해고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사건들 봤는데 이게 뭐 질투해서 누구를 해고해 버렸다 그런 사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딱 그런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매출이 떨어지고 갈등이 증폭돼서 만약에 아주 갈등이 커졌다 그러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로는 일단은 이혼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또 만약에 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이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냐 이것도 따져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뭐 아직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냐고 따져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통상의 손해배상은 일반 손해배상은 가능한데요. 특별한 손해배상은 이 사람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한 명을 해고한다면 딱 그 정도의 손해만 난다고 보지 저 사람이 해고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성은 몰랐거나 그 정도는 예상을 못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매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 여성한테, 이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위자료라든지 그런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회사 직원 갔어요.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아내는 계속 이해를 못 한다는데 팀장님부터 좀 짧게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떠나버린 AS 직원은 다시 찾아가가지고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맞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 설득이 안 되겠네요. 이분은 상담가를 소개해가지고 전문 상담가가 이 아내가 질투심이 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문 상담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 박사인 선이 네.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네, 제가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귀여운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뭔가 불안에 의한 아까 얘기하신 망상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왜냐하면 이거는 더 발전하면 부부 갈등으로 될 것이고 또 시댁과의 관계가 또 파괴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곰곰이 본인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법적인 거 말고. 법적인 얘기는 뭐 다 드렸고요. 아내분이 이제 SNS를 해보면 어떨까요? 인플루언서가 돼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쉽지 않고 않다. 인플루언서가 그거 좋은 돼보면 방법이다.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아, 그러네. 인플루언서의 또 고통. 본인이 사진 찍어야 되고요. 맞아. 인기 없을 때 그 고통도 알 거고. 그래서 남편하고 얘가 진짜 대단한 애였구나라는 거. 너무 대단한 애였네라고 알게 되면서 남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잘 되면 원하는 명품도 사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 업계로 깊숙하게 뛰어드십시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네, 일단 별빛 10님 자존감 챙기시길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해주셨고요. 자존감. 리로리님 아내가 쓰고 다닌 돈도 저 여직원이 벌어다 준 거 아닌가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나라님 양쪽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저 정도면 아내 나중에 스토커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헤이제이님은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질투할 만하기도 한 것 같다. 가족들까지도 다 친해져 버렸으니까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